안녕하십니까. FCM 대량 알림 처리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할 백엔드 칼리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이번 스프린트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되게 되어서 알림 전송 로직이 전면 수정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존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둘 차이의 성능은 어떻게 되었고 아직 개선은 어떤 게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경된 요구사항은 저희 리마인드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 리마인드 알림에 대해서 변경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유저에 대해서 하루에 2번 14시, 19시에 알림을 보내는 로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리마인드 알림 설정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리마인드 알림 설정을 킨 사람을 대상으로 1분당 개인화 알림을 발송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ERD 구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멤버를 기준으로 이제 노티피케이션 알림 엔티티가 1대 다관계, 그리고 멤버를 기준으로 리마인드 스케줄이라는 엔티티가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1대 다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비스 계층의 로직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시, 19시에 알림 스케줄링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모든 멤버를 find all로 조회를 해서 저희 내부 로직으로 알림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save all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해서 FCM 알림을 발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존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JPA의 Save All과 ID Identity 전략의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토픽 기반의 발송의 한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JPA Save All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Save Al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포문을 돌면서 세이브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포문에서 Save Al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한 번의 쿼리로 이제 메서드가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별 쿼리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의 노티피케이션 엔티티를 보니까 아이덴티티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Save All을 쳐도 이러한 식으로 각각 개별의 쿼리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Save All을 쳤는데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아이덴티티 전략 때문이었는데요. 아이덴티티 전략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MySQL에서 어토 인크리멘트를 사용해서 기본 키를 자동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때 Save All을 호출시키고 JPA가 첫 번째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인서트 쿼리를 보낸 뒤에 DB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성된 아이디를 반환하고요. JPA가 이 아이디를 엔티티로 설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모든 엔티티에 대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이덴티티 전략과 JPA의 Save All 조합이 벌크 인서트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Save All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해도 개별 인서트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토픽 기반의 발송이었는데요. 기존에는 토픽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기본 모든 토픽을 구독시키고 모든 사용자에게 한 번에 발송하는 구조였는데요. 이제 개인화된 특정 알림을 보내려면 특정 사용자에게 선택적으로 발송해야 됐기 때문에 이 토픽 기반의 발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선 사항은 JDBC 배치 인설트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개별 인설트를 쿼리로 반복하지 않고 여러 쿼리를 한 번에 묶어서 발송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설트 쿼리 템플릿을 준비하고 전체 데이터를 저희는 배치 사이즈로 받고 있는데 이걸 1000개로 저희 로직에선 사용되고 있고 한 번에 묶어서 DB에 전송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DB 접근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모든 거를 save all 치고 find all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read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필요했는데요. 기존에는 특정 알림을 받을 멤버만 선택적으로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10만 명의 멤버가 한꺼번에 메모리로 조회되면은 메모리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크 단위로 조회를 해서 아이디만에 반환하도록 설정했어요. 그렇게 DB의 부하도 줄이고 메모리 사용량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FCM의 멀티캐스트를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멀티캐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토픽 방식의 한계와 이번 멀티캐스트의 장점, 그리고 이걸 구현하면서 트러블 슈팅도 있었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FCM의 멀티캐스트란 이것이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바꾸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 사람한테 토큰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동일한 거라면은 이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식으로 토픽 방식을 사용했었다고 했는데, 토픽도 특정 그룹에게 발송할 수 있긴 한데 사용자가 미리 구독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매분마다 알림을 받을 사용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관리도 복잡하기 때문에 토큰 기반의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큰 기반의 멀티캐스트는 구독 설정 없이 즉시 발송을 할 수 있고, 매번 다른 사용자의 목록에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동적으로 변하는 대상에게 딱 맞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멀티캐스트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구현 과정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공식 문서를 찾아보면서 샌드 멀티캐스트라는 게 있어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팀 QA 상황에서 알림이 전송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익셉션을 확인해봐도 명확한 오류가 안 뜨고 널이 반환돼서 좀 한참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메서드가 지원이 종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send each for multicas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니까 정상 작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토큰 기반과 토픽 기반을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동기와 트랜잭션 분리입니다. 문제 상황 자체는 이제 FCM 알람이 전송이 아까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때 FCM 알람만 전송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DB 내에서 알림도 저장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FCM의 실패가 DB 저장에도 영향을 주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트랜잭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은 이제 트랜잭션을 분리하고 먼저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DB 커밋이 된 이후 FCM이 발송되도록 바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부르죠? 어싱크를 추가해서 비동기 처리도 했어요. FCM은 외부 API라서 응답 시간을 제어할 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자체는 전체에 대한 처리 속도는 아니고 이번에 리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 속도인데, 배치 부분에 대해서 10만 명의 멤버를 기준으로 1분 26초가 걸리던 게 이제는 0.2초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방향은 첫 번째로 멀티캐스트 응답 처리인데요. 아직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라서 별도로 로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공식 문서에 해당되는 건데, 이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면 배치 리스폰스로 어떤 게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배치 리스폰스를 활용해서 실패한 토큰에 대해서 재전송하는 로직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자체는 지금 이제 1분마다 스케줄링이 처리되고 있는데 좀 더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긴 하나 메시지 큐를 좀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